굿모닝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직원 제가 안 뽑았습니다. 네, 이롤러가 안 뽑은 거예요. 8시 56분 9시 출근인데 4분 남았어요. 자, 어디 한번 보실게요. 나 기분이 너무 좋아. 아침부터 어쩔 거야?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직원이 오면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옛날에 뭐랄까, 우리 때 회사를 다니면 예를 들어 9시 출근이다 그러면 8시 반, 뭐 8시 출근이다 그러면 7시 반, 항상 한 30분 전에는 출근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던, 저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요새 뭐 MZ세대는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늦지 않게 출근을 했으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아직까지는 옳았다는 거 좋습니다. 자, 당황하셨죠?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번 영상은 차를 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방송을 추구했었는데 이번 영상은 좀 많이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필리핀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이 되었던 필리핀 사람이 되었던 말이죠. 필리핀 사람하고 싸울 경우는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필리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명백한 필리핀 사람의 잘못이라면 관계없겠지만 본인들이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은 돈이 많아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2년 전에 제 케이스를 경험해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덮어두고 필리핀 사람 편을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한국인들하고 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 금액이 4만 페소,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존 세입자분한테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겠죠.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그거를 안 준다고 하니 이해합니다. 열 받는 거. 그래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사기로 신고하겠다 라고 레터를 보냈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한 일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뭐 괜찮아요. 4만 페소 돌려받을 거라고 변호사 쓰겠어요? 얻는 것보다 더 잃은 게 많은데. 콘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기존 영상 몇 편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주말마다 빠라냐케에서 마라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콘도를 수리합니다. 근데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퀴벌레 문제인데, 콘도 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장고를 열 때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제가 이 콘도를 새 놓아서 우리 애기들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바퀴벌레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하는데 8주가 걸렸고,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상태였어요. 사진을 보시면 세입자가 1년 동안 깔고 자던 베드시트인데 저 얼룩이 피입니다. 어떤 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피가 묻은 침대볼을 1년 동안 한 번도 세탁하지 않고 살았다고 세입자가 저한테 말을 했는데, 저는 과연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 팔의 방향을 보시면 콘도에 있는 냉장고가 얼마나 작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살짝 빼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움직인 다음에 그 뒤를 한 번이라도 청소를 했으면 그래도 바퀴벌레가 좀 없앨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콘도를 바퀴벌레 집으로 만들었어요. 전 냉장고 뒤에 이 사진을 보고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거려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셨는데 침대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주무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 자거든요. 근데 그 세입자는 1년을 바퀴벌레가 나오는 침대에서 살았어요.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콘도를 얼마나 더럽게 사용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원래는 로빈슨 가려고 그랬는데 한 바퀴 더 돌면서 이야기를 더 하고 로빈슨을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바람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꾼이라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카카오톡으로 아무런 말도 쓰지 않고 조용히 이 레터 하나를 보냈죠.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이유. 그쪽에서 저한테 디맨드 레터를 보냈고 저는 이제 카운터 디맨드 레터를 보낸 겁니다. 4만 페소는 당연히 줄 수 없고 네가 나한테 더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10가지 항목이었는데 에어컨 영수증, TV 기스난 거, 벽에 못 박은 거, 가구에 못 박은 거, 가구 손상된 거, 문짝에 못 지내놓은 거, 와이파이 공유기 훔쳐간 거 등등등. 그리고 방역하느라 2달 동안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고생하고 세입장 못 받고 위에 적힌 것들 다 수리하면 4만 페소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릅니다. 2달 동안 세입자 못 받은 비용만 해도 5만 페소가 넘거든요. 상대방은 이 레터를 받은 다음부터는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사과는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저도 바퀴벌레를 방역하느라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상태에서 이런 문서를 받으니까 열이 진짜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내가 한 달 공짜로 살게 해줬지, 가구도 원하는 거 2개 더 사주고 에어컨도 새 거로 바꿔줬는데, 같은 한국인이라서 깨끗하게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이게 감정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인들끼리 감정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서는 적을 만드는 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사과를 하면 저는 그 사과를 받고 깨끗하게 물러날 예정이고,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사과만 받으면 돼요. 아니라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관광객들하고 관계는 없고 최소 여기 거주 비자 아니면 워킹 비자 가진 사람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관광 비자 자체는 원래 일하는 게 불법이고 사업체를 영유할 수도 없고요. 관광 비자인데 일을 한다, 관광 비자인데 사업을 한다, 그러면 타겟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한국인이니까 그냥 쉬쉬하고 있는 거죠. 잠시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인들은 필리핀에서 전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지금 필리핀에서 자기가 변호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브로커일 거예요. 진짜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제가 알기로 1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앙헬레스에 의사 없고, 치과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워킹 비자 이야기인데, 워킹 비자는 정해진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서 워킹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A라는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돼요. A라는 회사에서 받은 워킹 비자를 가지고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걸리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이민국에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고 추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긴 돈이면 다 되는 나라니까 그냥 그렇게 무마될 수도 있겠죠.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한국인들끼리 싸움 나면 보통 비자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싸우는 상대가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결혼 비자입니다. 합의할 때 결혼 비자는 건드리지 않기로 해서 그냥 이 비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당연히 워킹 비자 아니면 은퇴 비자 이런 거겠죠. 관광 비자는 아닐 거예요. 그죠? 식당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식당인지도 알고 여권도 있으니까 신고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최악의 경우 벌금을 내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래서 한국인들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즉 적을 만들면 안 된다. 결혼 비자 대 결혼 비자다, 결혼 비자 대 쿼터 비자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기는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흔히 뉴스에서 보시는 그 셋업 범죄가 나오는 거죠. 왜?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 거주를 하고 있으니 그거 가지고는 잡을 게 없고, 그러니까 셋업을 하는 거고요. 콘도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은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들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사정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상대방도 사람인데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겠죠. 전 보증금을 주려고 했어요. 그죠? 맨 처음에는. 날이 갈수록 열받아가지고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같은 한국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게 살았으면 합니다. 저는 요새 혼자 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자유로운데 저를 그냥 가만히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과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죠. 뭐 좋게 좋게 끝내실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끝까지 가보실 건지. 유튜버라고 약점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에 더 많이 화가 났는데, 유튜버고 뭐고 저는 사람입니다. 유튜버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유튜버는 직업이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차 안에서만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죄송해요. 다음에는 정말 해피하고 이렇게 깨끗한 채널 이미지와 맞는 그런 내용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가겠습니다. 지금은 로빈슨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럼 같이 가시죠. 고고!